다음 이야기는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성추행과 누명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만으로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아예 충분히 되죠. 주로 성추행이 말로 벌어지는 게 많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사가 여직원한테 벌크업 했어? 이거 하면 바로 그냥 그러면 예쁘다. 이런 표현 어떠세요? 예쁘다도 상황에 따라서 성추행 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성추행이라는 게 기준이 네.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가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칭찬 의미로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성추행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정리하자 보면 말한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또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면 성추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정우성이 예쁘다 이렇게 했으면은 플러팅이고 누구누구가 했으면은 성추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받아들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성추행의 개념이라는 게 사실 애매하죠. 결론은 나 자신은 아닌데.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보기에 난 정말 아니다 그러면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받아들인 사람이 그분을 성품을 좋게 봤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근데 않나. 전체적으로 사건화가 되는 거는 네네.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잖아요. 근데 평소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평소에 그 사람의 인품과 관계가 좋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똑같은 말로 그냥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벌크업 패스 이런 것도 물론 그런 말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과장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이상해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과장님이 평소에 그 여직원한테 그게 한 번이 아니었겠죠. 시선으로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추행을 느끼는 거죠. 쌓이고 쌓여서. 그럼요. 그러겠다. 그러네요. 그럼요.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성추행이라고 고소한 요새는 여자분들은.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생각하셔야 할 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대상은 여성뿐이 아닙니다. 남성들도 성추행 되게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여성분이 남성분을 그런 굉장히 사례가 있나요? 우리 사회자님은 굉장히 성적 그거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귈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귈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성추행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성추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인식이 피해자가 잘못을 해서 뭔가 여지를 줬으니까 저런 말을 했겠지. 남자가 미친놈이냐. 멀쩡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겠어? 네가 뭔가 여지를 줬거나 아까 같은 경우도 그 여자분이 뭔가 바스트가 강조된 옷을 입고 왔겠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추행을 당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됐음에도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무슨 잘못했나? 이렇게 피해가 2차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성추행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경우가 많죠.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0년대 초 그 전에는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좀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 기본 형사 체계는 무죄 추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범죄는 우리 변호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건 유죄 추정이다. 고소만 하면 무조건 다 실형이 나오니까.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많이 판단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이러면 무죄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하지 않는 성추행이나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CCTV 그리고 주변의 진술 이런 것들 충분히 하시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성추행, 성범죄라는 게 은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유능한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하시면 여기 되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농담으로
진담이죠, 진담인데. 진담이죠. 진짜로 무고를 당하셨다고 하시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꼭 찾으십시오. 아직까지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피고소인한테 불리한 범죄는 맞습니다. 증거 자체가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만 되면은 다 유죄 나와요. 아 정말요? 거의 유죄 나와요. 일관된 진술만 되면은. 근데 이제 변호사가 할 일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렇게 어필해야겠죠. 안 그렇지면은 혼자서 하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진술이 일관되고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꼭 법적으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국선 변호사님도 많으시고요. 법률 구조공단 가시면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꼭 그럼요. 예, 찾아야 된다. 상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 무고죄요? 네네. 무고죄는 내가 그 사람의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알고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게 무고죄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어떤 사람 사기쳤다, 이렇게 그냥 고소하는 거 가지고는 무고죄가 안 되고, 사기죄가 아닌 걸 명백히 알아. 사기친 게 아니야, 명백히 알아. 충분히 알 수도 있었고, 그럴 때 고소했으면 무고죄가 되죠. 근데 무고죄는 정말로 큰 범죄인데,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무고죄가 크게 막 처벌되지는 않죠. 최근에는 무고죄 실형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무고죄 거의 실형 안 나왔어요. 벌금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무고 당한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죠. 특히 성범죄 무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이 한순간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마약 사범을 25년 베테랑 형사가 체포를 했어요. 그런데 마약 사범이 성추행으로 그 형사분을 고소해서 그분이 7개월 동안, 고소당하면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 되나요? 물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속수사가 많기 때문에 네. 구속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왔더라도 사실은 그 7개월간의 그 구속 생활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은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긴 하는데 엄청 소액을 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1심 무죄가 됐지만 이건 근데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여자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또 마약 전문 변호사인데. 아 그렇습니까? 마약 또 이제 약간 이야기 했는데, 마약 요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정말요? 정말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안 그러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겠구나. 그래요. 절대로 마약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엉뚱하게 성범죄하다 마약까지 왔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야, 오늘 마약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청 재밌는 거 있습니다. 그때 더 깊이 있게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실수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 실수라는 거를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처벌 안 되겠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의, 과실 이런 것들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판사나 검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주변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주변 정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의 진술인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랬어. 그러면 전후 사정을 보는 거죠. 그러면 고의인 거지. 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스쳤어.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로 소심한 변태들은 손등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의성이 없어 보이잖아. 그래요? 봐봐. 지하철에서 이렇게만, 이제 손 이상하다. 이렇게 만지면 고의 같잖아. 근데 이렇게 만지면 과실 같잖아. 그래서 소심한 변태들은 손등으로.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사고방식이 달라.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 대학 중에 하나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엄청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 네. 사무실 왔어. 근데 걔가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사진 찍고 다니는 거야. 걸렸어. 근데 이게 재범이 2번째야.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렇게 잘생기고 학교도 좋은 데 다니는데 여자를 만나려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충동을 이길 수가 없대. 그래서 보통의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성추행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양형 자료로 정신과 치료 그거를 많이 내거든요. 이게 이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 너가 우리 솔직히 말하면은 그 인터넷만 뒤져도 훨씬 더 자극적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여자 치마를 찍어. 그냥 이제 왜 그러지? 이해가 못하는 게 정신병이라니까. 그게 이제 변태 성향인가요? 그냥 하나의 성 도착증이라고 보죠. 성- 예. 안타깝더라고 예, 걔는. 너무 그거는 잘생겼는데.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그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그쪽으로는 너무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근데 냉정히 말하면 그것도 치료 받아야 되죠. 그렇죠. 치료는 네. 꼭 받아야죠. 예, 그리고 좀 불만이 많은 게 너무 이게 그쪽 질환들을요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치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때요? 자살률이 전 세계 거의 뭐 탑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못 받아요. 왜냐면 일단 정신과 치료를 받는 순간 가장 내가 문제되는 게 상법, 보험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아, 요걸 먼저 없애야 돼요. 제가 보기에. 뭐 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잘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단순하게 정신과 치료 받았다는 것만으로 보험 가입이 안 되고 보험에서 뭐 불이익 받는다는 게 이게 제가 혹시 만나고 무슨 사건부가 있다던데? 그거 잘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걸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네, 어떤 정확하게. 법정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 자체를 피하고요. 정신과 진단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약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그거 같은데 뭐 약을 쓰려고 그러면 이분들은 뭐 나중에 보험 가입이 문제가 된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문제가 되죠. 이거 좀 문제네요. 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바라보는 시각이 네. 이걸 건드리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과 진료를 받다, 정신과 약을 한번 먹었다, 이거 자체가 불이익이 된다면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시각을. 아니요, 그냥 바라보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기침이 나오면 간병을 먹잖아요.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럼 그 약을 먹는 거예요, 한 번씩. 당연한 건데 네. 이 사회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로 규정을 지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성적 취향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그거는 뭐 펜타이로 부르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성적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범죄로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그렇죠. 근데 필요가 이제, 있겠죠. 근데 이제 위험한 경우는 이제 범죄로 취급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를테면 뭐 이게 그 약간 성 도착증도요 분류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위험한 도착증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프로그램에 우리가 위험한 것도 다음 있는데 코너에 한번 그런 것들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범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사회에 찔려서 그런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좀 디테일하게 가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예. 그거는 또 우리 저희가 다음 한번 콘텐츠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김윤재 변호사님 직장 내 그 성추행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 직장 내 성추행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성추행 똑같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가장 포괄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 성범죄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법률 용어가 비법률 용어로 말씀드린다면은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이라는 거는 우리 판결상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법률적으로 딱 그런 용어가 있지는 않은데 법률 용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죠. 그러니까 성행위 자유,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성행위를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런 걸 침해하면은 대부분 다 성범죄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장 큰 강간이나 이런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성행위가 문제가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수위가 낮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적 수치심인 거잖아요. 근데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관계가 좋으면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관계에서는 그게 성적 수치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7, 80년대, 제가 70년대 안 살아갔지만 90년대 직장 생각해 보시면은 다 감옥 가지. 그렇죠. 과장님들.
근데 이제 성적인 이런 감수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는 건데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투 사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했어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미투 사건이 검사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검사는 굉장히 사실은 고난이 막강한 파워가 있는 집단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는 여성이라는 이유 또 꼭 성별을 떠나서 하급자라는 이유로 뭔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미투 사건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패러다임적으로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고 봐요. 그냥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꿨던 게 저는 미투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감수성이 되게 예민해진다? 좀 좋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 29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유죄 가능성이 높음, 회사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사 책임 발생. 맞습니까?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범죄가 유죄가 나오는 기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피해자가 일관되게 거짓말하면요. 그럼 유죄 나올 수도 있죠. 아유, 야, 이거는 이건 좀 어려운 어려운데요.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변호사 만나셔야 돼요. 이를테면 이 무고인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굉장히 글을 잘 써, 소설을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일관되고 논리적 있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잘하고. 거짓말해요. 근데 그러면 유죄 나오는 건가요? 나올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법률 조력을 받으시라는 게 빈틈이 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길게 끌면 끌수록 그쵸, 뭔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지만 순간순간 진술들이 앞뒤 안 맞는 진술들을 해요. 그런 걸 잡아내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그 무고인이 무슨 뭐 해밍웨이처럼 뛰어난 소설가야. 너무나 빈틈이 없이 소설을 지어요. 또 저한테 걸리면 다 그럼 어떻게 돼? 아니야. 그 해밍웨이도 나한테 걸리면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 그래요? 당연히 그게 드러나요. 근데 또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게 그 피해자의 진술을 무작정 거짓말할 수 있다고 치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실제로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색안경 끼고 소위 말하는 꽃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야죠. 왜냐하면은 무고당한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많죠. 많죠. 성범죄 많죠.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게 저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우리 윗세대들은요 저희랑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치. 아예 인식 자체가 없는 네. 분들도 많죠. 세대가 다르면 많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장난으로 여겼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겐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건강과 법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숭내과 박승우 원장님 그리고 소나무 법률사무소 김현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모이쇼 다음에 만나요. 안녕.